열심히 들었는데요. 아까 이진현 의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좀 많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제가 토론 전에 아까 최상근 교수님한테 말씀드렸듯이 의원들은 모든 일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본인 상임위 관련 일들을 우선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 처리하기도 굉장히 바쁘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가 아니면 살짝 이렇게 좀 옆으로 빼놓는 경향이 있는데 만화진흥 관련해서는 들은 이야기는 계속 있었지만 그렇게 딱 내가 나서야 되겠다라는 생각까지는 못했거든요. 근데 오늘 발제자분들의 발표를 들으면서 생각보다 너무 많이 심각하구나. 이걸 어떻게 몇 년간 이렇게 봉합하고 있었는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많이 심각함을 느꼈고요. 이진현 의원님 말씀대로 시의회도 어차피 감사를 하는 기관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거에 대해서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지금부터라도 조금 문제를 알았으니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해보고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찾아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함께 하겠다고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라 어느 정도까지 깊이 알고 개선에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관심으로 조금 더 나아진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시의원이기 전에 시민으로서 관심 있게 끝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기현 선배는 사실은 제가 첫 직장이었던 신문사의 선배세요, 개인적으로. 한두 달 사이로 저는 입사하고 퇴사하시고. 가까울 수 없는 그 사이. 정도는 아니고 사실은 잘리시고 저는 입사하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저는 언론계에 쭉 있었고 윤기현 선배님은 만화 그리시다가 그리고 학교 가시고 이랬는데 그 신문사에 이 만화 관련해서 엄청난 사람들이 좀 있었습니다. 손문상 선배도 있고 이 신문사 사진기자 출신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시작했는데 오늘 토론한다고 올라오신다고 해서 저는 나름 여러 선생님들보다 윤기현 선생님 되게 뵙고 싶었습니다. 덕분에 즐겁게 점심을 함께 했고요. 여기 계시네요. 여기 계시네 앞에. 5년째 무관수행을 계속하고 계시는 양주순 부천타임즈 기자님과 그리고 한없이 저를 괴롭히는 만항상지능원 새노조 조합원들과 그리고 이 따끔씩 등장하시는 만학의 교수님들과 했던 민원을 거의 혼자 도맡아다 처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신종철 원장은 개인적으로는 80년대, 90년대 초반에 동네에서 같이 데모했던 선배이기도 합니다. 개인적인 인연은 그렇습니다만 사실은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좀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바라보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잘 안 되긴 합니다. 근데 교수님들이 이렇게 단체로 모여서 사실은 저는 이게 시위라고 생각하는데요. 토론회를 빙자한 시위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도 진단하지 않았던 것을 진단하는 열정으로 부천이 새도약의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4년 전 자료인가 5년 전 자료에 56%였던 게 기억나요? 만화가 선생님들이 부천에 사시던 분들이. 지금도 원미동 사람들이랑 막걸리집에 가면 간간히 한 팀씩 만화가 선생님들이랑 막걸리를 합니다. 그럼 제가 내가 만화도시에 사는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원혜영 시장님이 자랑처럼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만화축제가 되면 광화문으로 버스를 한 대 보냅니다. 그 버스를 보내면 만화가 어르신들이 모두 그 버스에 타십니다. 그리고 만화가 축제에 오십니다. 축제에 오시면 그 옆에 고깃집에 다 가서 고기를 드시고 불쾌하게 한잔 하시고 가십니다. 행사에 오면 원혜영 시장님부터 모두 단상 아래에 앉습니다. 그리고 정치인들 인사도 안 시킵니다. 쭉 맨 뒷자리에 앉아서 만화계 선생님들을 존중의
의미로 인사도 짧게 하고 소개도 안 하고 만화가 선생님들의 잔치로 만들어지고 축제를 마무리합니다. 이런 전통과 역사가 쭉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열심히 챙길 테니까 제가 드린 약속 하나는 이겁니다. 공개적으로 아마 이게 유튜브에 공개되면 만화영상진흥원에도 공개될 텐데 만화영상진흥원에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모두 저한테 톡을 주시면 제가 요구해서 자료 그대로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연구할 일 있으면 열심히 연구해 주시고요. 토론할 일 있으면 같이 함께 토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저희 이제 토론회를 시작할 텐데요. 토론회 사회를 맡은 인천대학교 문화대학원 한상정이라고 합니다. 일단 저희가 원래 오늘 토론을 많은 분이 하실 텐데 지정지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각기 이제 주제에 대해서 논의하실 분들이 이제 문제 제기를 하시고 거기에 대해 저희가 추가로 좀 이야기를 나눠보는 그런 자리로 만들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 한국만화 영상진흥 정책과 예산 분야에 있어서 이 부분은 이제 아까 저희들이 논의 김성호 선생님께서 발표한 내용 중에서 약간만 좀 추가로 저희들이 좀 고민할 부분이 있어가지고 추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궁금하게 느끼는 것은 이런 부분입니다. 부천시 출연기관으로서의 만진원이 굉장히 잘하면 저는 출연금이 늘어가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수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기관의 자율성이 따르고요. 출연금은 정산을 하지 않으니까 기획을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똑같은 지원 예산들과 성격이 다릅니다. 근데 보시면 이게 희한하게 2020년부터 62억으로 20년부터 이제 쭉 뛰죠. 출연금이 훨씬 뛰고 그리고 보조금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보조금은 명확히 의회의 감사를 받는 거고 출연금은 그렇지 않은데 왜 이렇게 논란이 많이 있는 기간에 출연금이 더 늘어났나 여기에 대해서는 좀 고민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는 방식의 문제에 있어서 아까 살짝 이제 말씀하시고 넘어가셨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보조금이 적죠. 보조금 사업 예산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아껴서 한 푼 한 푼 해야 되는 돈이 어떻게 보면 또 보조금 예산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보시면 되게 아까웠던 사업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찾아가는 만화박물관, 행복한 만화관 4천만 원짜리 사업입니다. 크다면 크고 작으면 작을 수 있는 예산인데 어떻게 보면 말 그대로 어떻게 시민이랑 만화를 좀 더 가깝게 만들어줄 수 있는가를 이제 고민하는 사업이죠. 근데 이 사업의 위탁 용역비가 2천만 원이에요. 물론 실제 계약은 1,800만 원 가량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만 저는 이런 것이 굉장히 어떤 도덕적 해이로 보이거든요. 그 예산으로 만화책을 더 사서 더 많은 시민들이 더 많이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을 텐데 이게 유일한 대안이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고민은 지금 만진원이 현재 국비 사업을 너무 많이 수행을 하고 있으니까 100억 단위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보니 인력이 딸리고 일할 수 있는 역량이 너무나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줄어들어서 사업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 만약에 사업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면 그러면 사실 부천 시민의 세수로 직원들이 일을 하는데 일의 상당수가 국비 사업을 수행하는 것에 끝나버린다 라고 하면 이 지점에 저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하여튼 약간 추가로 좀 설명할 부분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아까 정재현 의원께서 말씀하신 부천 시내 만화 작가들이랑 술집에 가서도 작가를 만나고 밥집에 가서도 만나고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저는 현재 부천 시내에 이 만화 관련 창작자들이나 기획자들이나 관련된 업체들이나가 실제로 얼마나 있는지 조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조사도 실제로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부천 만화 축제를 하는데 부천에 있는 만화가들과 시민들을 같이 만나게 해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누가 있는지 알 수 없다면 기획기사 불가능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일단 그런 조사부터 좀 어쨌건 부천에 있는 만화진흥기관이 있는데 그런 것도 말아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제가 사회자인데 코멘트가 너무 길었고요.
그러면 첫 번째 발표에 대해서 토론자분들 중에서 혹시 뭔가 좀 더 덧붙이거나 아니면 함께 좀 고민할 부분이 있다거나 하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뭐 저도 좀 메모한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만화 포럼 위원으로도 활동했었고요. 지금 현재 이제 공주대학교의 만화 애니메이션 학부에 이제 재직 중입니다. 일단 오늘 이제 김소원 선생님 발제를 잘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뭐 어쨌든 이사도 했었기 때문에 예산이 어떻게 집행이 된다라는 거는 익히 알고 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김소원 선생님이 잠깐 언급을 했어요. 그 웹툰 뭐 캠퍼스라던가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그리고 김소원 선생님의 얘기와 사실은 지금 서찬희 선생님의 얘기가 맥락이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카이브 사업을 이렇게 10년째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의 이게 성과가 잘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올해도 이제 10억이라는 돈이 또 예산이 이제 집행이 될 거다. 그렇지만 지금 시작 전부터 다시 한번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고, 결국 김소원 선생님이 얘기하셨던 만진원 예산이 만화진흥원을 제가 이제 만진원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진원의 예산이 적재적소에 잘 배분되어서 사용이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지속적인 사업의 결과가 잘 진행이 되고 있는가라는 의구심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오늘 아카이브를 통해서 서찬희 선생님이 어느 정도 얘기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두 가지를 좀 체크한 부분은 그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그러니까 올해죠 주요 업무 계획 그 자료를 열람을 했었는데요. 거기에서 보면은 중복되는 사업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만화 콘텐츠 창작 기반 조성이 32억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웹툰 창작 체험관과 지역 웹툰 캠퍼스 조성이 22억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문화공간 조성 및 플러스틱 작가 육성이 20억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만화산업 인력 양성이 17억으로 잡혀 있고요. 그리고 K코믹스 아카데미 운영이 7억으로 잡혀 있어요. 또 뭐가 있냐면 지역 활성화 거점 공간 운영으로 9천만 원 정도가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만화 애니 특화 공간 지원이 이제 800만 원으로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지역에 있다 보면은 그 웹툰 캠퍼스 라던가 그리고 그 웹툰 창작 지원 이런 것들이 중복 사업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물론 저희 학교 학생들도 그 지원을 받는 학생들도 있죠. 그래서 그 한 사례로 전국적으로 지금 웹툰 캠퍼스가 상당히 이제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대전에 있어서 최근에 2021년도에 세종시에도 웹툰 캠퍼스가 생겼어요. 그래서 공주랑 세종이 가까우니까 저희 학생들한테는 도움이 분명히 될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제가 이제 공주대 교수가 아니고 이렇게 밖에서 보면 이게 이렇게 한 20분, 30분 거리에 있는데 이런 인근 시에다가 웹툰 캠퍼스를 다시 설정하는 게 맞는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왜냐하면 지금 전국의 시와 도시 뭐 이렇게 통틀어서 웹툰 캠퍼스가 있는 데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제주도에도 하나가 있고, 근데 세종하고 대전은 상당히 인근이에요. 다른 도시에 비해서. 그래서 그런 웹툰 캠퍼스를 중복적으로 만들었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지역의 웹툰 캠퍼스끼리, 또 하나는 지역의 진흥원, 콘텐츠 진흥원끼리 사업이 굉장히 유사한 것들이 많습니다. 이게 결국은 제가 앞서서도 이제 몇십억씩 그걸 다 합산하면 한 100억에 가까운 돈일 수도 있는데 그런 중복되는 지원으로 해갖고 예산이 낭비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웹툰 창작 지원에 있어서 혜택을 그동안 많이 받았지만 앞으로 이런 설계를 할 때 그렇게 중복되는 사업에 있어서도 좀 지양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인근 도시에 웹툰 캠퍼스를 설정하는 것도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저희가 그 전에 제가 여기 계신 선생님들하고 줌 회의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또 하나의 사업이 뭐가 있냐면 딥툰이라는 용어가 들어왔어요. 딥툰. 그러니까 딥러닝으로 인공지능으로 어떤 웹툰 제작 공정에 있어서 이제 기술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사실 그거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죠. 그리고 지금 만진원에서도 다른 외부 예산을 1억 정도를 지금 배치를 해놨는데 그게 사실은 우리가 개발한 사업이 만진원에서 개발할 수 없는 사업이고 규모 자체도 그런데 그거를 헤드라인으로 해가지고 이제 마치 이제 본인들이 진행하는 사업처럼 이렇게 표기를 해놓은 것은 좀 이제 이 트렌드에 맞게끔 본인들이 어떤 사업을 펴고 있다라는 그 가시움이라고 좀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그게 작년에 그 웹툰 세계 포럼에서 카이스트 교수님 한 분이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한 30분 정도 특강을 하신 걸 제가 동영상을 봤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연구진들이 다 뿌려져 있는 사업을 굳이 뭐 1억을 가지고 와서 작가들한테 어떻게 아니면 뭐 기업에서 어떻게 배분을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실제로 그거는 이제 만진원이 주체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은 아니라는 거죠. 예,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표현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하자 교수님에 이어서 잠깐만 첨언을 좀 하고 싶습니다. 저는 백성문화대학교의 이승재인이라고 하고요. 저는 천안에 있는 백성문화대학교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그 첫 번째 김선우 선생님의 이제 주제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 언급을 좀 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이제 웹툰 캠퍼스나 웹툰 창작 체험관에 아까 이하자 교수님이 말씀하신 동희 선생님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대부분의 거의 예산이 교육 관련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거기에 대한 자료들을 이제 살펴보게 되면요. 사실은 여기 아까 발제문에도 있었긴 하지만 사실 교육이라고 하면 만화 교육이 굉장히 광범위한 건 맞습니다. 근데 대부분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뭐 캐리커처에 그쳐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봤던 자료에서는 캐리커처보다 더한 그림 그리기에 멈춰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림 그리기를 여기서 이렇게 진행을 하나요? 라고 하면 코로나 때문에 다른 작업들을 할 수 없어서 이렇게 그리기라도 해야지 이게 만화 교육이 된다라고 이제 그런 걸 조금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사실은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천안 같은 경우에는 만화도시 부천을 굉장히 벤치마킹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만화에 대해서 학생들이 만화가들은 젊은 만화가들은 부천에 가야지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부천에 오고 싶어 하는데 그런 부천에서 그런 예산을 가지고 이제 많은 그런 예산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다면 당연히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화도시이면 당연히 만화의 향유에 대해서 돈을 쓰고 그리고 예산이 있으면 그 예산을 가지고 어떠한 사업을 한다면 그 사업에 조금 더 정확하게 무엇을 하는지 점검할 필요는 당연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두 분이 유사한 말씀을 이제 해주셨는데 주로 이제 웹창체랑 웹툰 캠퍼스 사업이었어요.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만진은 어떻게 보면 수행을 하고 있는 사업이죠. 수행하고 있는 사업이고, 그러니까 그럼 왜 만진은 이 사업을 수행을 하느냐? 그러면 이것이 계획에 들어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문화부의 계획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 만진원만의 잘못은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만진원이 하고 있는 사업의 행태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만화진흥 정책을 분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제 크게 보자면 저희가 이제 고민해야 될 게 저희가 이제 다 현장에서 이제 만화과 학생들을 가르치시기도 하고 이런데 도대체 아직도 만화 창작 교육을 해야 하느냐 외부에서 학교가 아닌 외부에서 이것이 필요하느냐에 대한 고민이고 또 그것은 꼭 모두에게 아이패드나 이런 패드를 사줘서 또는 뭐 그런 기자재를 사줘서 하게끔 해야 되느냐라는 어떤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화 문화를 확장시키기 위해서는 본인들이 창작을 해보는 것도 있지만 만화책을 읽어보는 경험도 있고 시민교육도 가능하고 또 사실은 종이만 있어도 얼마든지 만화 교육은 가능합니다. 근데 그 많은 예산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냐 보면 사실은 기계 사는 데나 들어가는 거죠.
아주 자세히 보자면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실 국가에 많아지는 정책에 대한 저희가 문제제기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은 약간 저희가 포커싱을 국가 쪽에 이제 문제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만진원에서 만화 관련 정책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의 좀 눈에 띄는 문제점이라든가 좀 이렇게 보완했으면 좋겠다라든가 이런 것도 좀 중점적으로 이야기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 부산대학교 유계입니다. 저는 아카이브 서찬희 선생님의 발표에 대해서 저희 섹션 없이 막 넘어갑니까? 넘어가죠 뭐. 그냥 섹션 오지 말고 넘어가십시다. 네. 네, 자연스럽게. 네. 예산 관련해서 저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죄송합니다. 이런 분위기 좋습니다. 저희가 원래 나이와 직위와 이게 상관없이 막 토론하는 분위기죠. 저희가 원래. 네. 예, 코로나 시국에 이제 비대면 문화가 활성화가 되면서 웹툰이 상당히 성장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웹툰의 성장 이면에 과연 창작자들의 권리에 대한 그런 복지는 그러면 과연 예산들이 제대로 잡혀 있는지 저는 그게 좀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 그러니까 계획서에 의하면 2019년 뭐 그때부터 거의 대동소이한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창작자들이, 그러니까 물론 잘 나가는 창작자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창작자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코로나 시국에 만화가들에 대한 어떤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예산이 잡혀 있고 또 이것들의 어떤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의 이 전환을 이루었는지 이것들이 저는 좀 궁금했는데 잘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제가 이사로 있었을 때 한번 그런 질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 질의였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웬만한 그 출연 기관들이 대부분 특히 이제 문화재단이나 이런 쪽에서는 그 관련 그러니까 본인들의 정책 사업 대상자들, 정책 대상자들 예를 들어서 뭐 예술가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긴급 지원의 형태로 다양한 어떤 지원이 나갔었는데 만진원도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제가 질의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예산이 하나도 없다. 일단 뭐 긴급하게 쓸 수 있는 예산이 없다라는 이야기였겠죠. 예산이 없어서 일단 수행을 못했다라고 하고 그 다음 해인가 봤을 때 꼭 이게 가로쳐서 코로나 긴급 지원이라는 항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드디어 이런 사업을 시작했구나라고 봤더니 내용은 해외 만화 작가 진출이었습니다. 앞에는 코로나 지원이라고 붙여져 있었고 사업 내용은 매년 하고 있던 해외의 만화 작가를 진출하기 위한 번역 지원 사업이었어요. 그래서 특별하게 그런 고민이 들어간 사업명을 잘 발견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한두 가지 말씀을 더 드리면 우리 그 초등학교 6학년 만화교실 사업은 제가 보기엔 굉장히 설계가 잘 된 사업이에요. 제가 주장해서 한 얘기였습니다. 자랑을 하려고 한 게 아니고요. 코로나 지원 때문에 잠깐 생각이 들어서 드렸던 말씀드릴 일이 있어서 혹시 작가분들과 소통하는 단체가 되시면 사실은 지난해 무슨 일이 있었냐면 작가들에게 돈을 주기 위한 문화부 공모 사업이 좀 있었어요. 미세먼지 관련해서 어떻게 벽에 뭘 하는데 그건 실제로 돈을 주려는 사업이었어요. 시가 그렇게 제안을 해서 시가 제안받아서 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예총 중심으로 흘러가는 단체였는데 사실은 지역 내 거주하는 만화가 단체, 부천에 거주하는 만화가 단체 이런 게 실제로 필요한 상태입니다. 지역을 기반으로 만화가가 중점적으로 활동하는 단체. 만협이나 이런 그냥 이렇게 전국 단위 단체도 중요한데 부천에 사는 만화가 단체는 꼭 이번 기회에 좀 가리지 않고 제안들 하셔서 만드셔서 진짜 지역 내 사업이나 뭐 예총에 소속돼도 상관없고 뭐 미예총에 소속돼도 상관없고 관계없이 이렇게 조직된 무언가가 있으면 지원하기 훨씬 더 편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리고 예술가 지원이 일부 있었거든요 또 문화예술가 중심으로 그러면 그렇게 했을 텐데 만화는 빠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예술인 복지법에 따르면 그 문화예술진흥법에 이제 만화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술가 대상 지원을 하면 만화가도 포함돼서 이제 지원을 받았을 수는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도 이제 저희가 좀 고민해볼 부분인데 만화가들이 또는 만화 연구자들이 예술인 복지법에 기반한 예술인 등록증을 몇 프로나 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 중에서도 그럼 부천에 있는 만화가들이 몇 명인지도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 예술인 자격증을 습득한 케이스가 몇 프로나 되는 자체도 사실 조사한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부분이 사실 만전을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도대체 부천에 만화가들이 몇 명이 살고 있는지, 어떤 사람들이 거기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모두가 웹툰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작업을 하고 있는지, 또 만화가가 본직이지만 잘 안 돼서 다른 뭐 쌀가마를 나누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은 좀 기본적으로 분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만화도시라고 한다면 적어도 어떤 만화 창작이 있는가는. 네. 저희 막말하고 있으니까 이제 막말해 주시죠. 주제만 상관없이. 아까 유현생 아카이브 얘기하셨죠? 네, 아카이브. 네. 서 선생님 발표에 말을 얻기 전에 잠깐 소회를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옛날에 제가 그 수장고 자료를 찾아 20년 전에 그 부천 운동장 스타디움 안에 허름한 창고에서 사무실에서 그때 센터가 새로 생겼는데 저는 뭐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23년간 고생 많이 했습니다. 직원들. 실제로 제가 알아요. 박봉이고요. 공무원 연금도 못 받고 그 다음에 시청, 시의회, 혼지, 문화부, 시어머니 세빌렸고 그 다음에 원로 만화가서부터 시민 만화가 교수들까지 너무 많죠. 어쨌든 23년 잘해왔어요. 근데 다만 문제가 뭐냐면 그 부천 운동장에서의 열정과 차치하고서라도 예산이 100배가 늘었는데 직원이 뭐 수십 배가 늘었는데 아직도 그 기초지자체의 그 외청의 그 작은 데서 출발한 시스템이 그대로 유지되고 그것이 관습화되다 보니 오늘의 비극이 나온 게 아닌가. 또 하나는 그동안 오늘이 처음입니다. 만화인들이 그러니까 더 아픈 거예요. 단 한 번도 만화인들이 문제를 그동안 우리가 가난한 만화가 살려달라고 정부에 빌고 정치권에 빌어서 겨우겨우 끌고 왔으니까 저희는 절대 비판 한 번 적도 없거든요.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더더욱 그 사람들이 아픈 건데 어쨌든 이 기회로 해서 좋겠고요. 저는 이제 아카이브에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그 아카이브 말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그동안 수많은 돈을 투자했던 디지털 데이터가 아카이브고요. 두 번째는 여기 계신 교수님들도 다 하셨겠지만 그동안의 실물 자료 수집 정리, 그 다음에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제출했던 수많은 역사라든가 뭐 해제라든가 체록이라든가 저는 사전도 만들었습니다만 사전 데이터까지 그게 이제 있어요. 근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 이 아카이브가 첫 번째 아카이브만 얘기를 하면 수십억이 투자됐는데 저희 같은 전문가들조차 규동량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제가 4차 중장기 사업에 들어가서도 예산 배정할 때 보니까 아카이브나 그거는 빼놓지 누구도 그거를 뭐 딱자란 말도 못하더라고요. 왜? 중요한 거니까. 근데 저는 진짜 아까 허 교수님 말대로 단 한 번도 아카이브가 들은 적도 없고 그 다음에 지금 만화규장각을 주로 들어가는데 저희 석사 박사한테 논문 쓰라고 자료 찾으라고 칼럼밖에 나오는 게 없고 고우영 선생님을 치면 고우영 선생님의 칼럼과 양력이 나오고 그 작품부터 다 나오지도 않고 그냥 몇 년도 무슨 작품 표지도 안 나오고 그러면 아직까지 뭘 하고 있는 건가? 그러면 최소한 창작하고 인프라 사업은 공개가 되거든요. 요격을 적어 평가 한 100페이지가 나옵니다. 근데 아카이브는 단 한 번도 요격 보고서도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찬희 선생님 말씀대로 최소한 뭐 안 되면 안 됐다 된 건 된다 깔끔하게 한 번 공개 좀 해라.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여기 포럼에 계신 분들 저도 전문가니까 두 번째는 실물 자료 해제 그러니까 뭐 체록 뭐 되게 많습니다. 뭐 역사 연보도 있고요. 제가 했던 뭐 사전은 1억 원짜리 정부 사업입니다. 어쨌든 그 데이터만 수만 개거든요. 그 저작권하고 명예훼손, 이제 체록지원 명예훼손의 문제가 좀 있으니까 그런 자료를 이 아카이브가 틀립니다. 디지털하고 전혀 틀리거든요. 이거는 다 우리가 만들어둬서 PDF든 뭐도 공개만 하면 돼요. 근데 그거를 쌓아만 놓고 저조차 볼 수가 없어요. 제가 직원한테 가서 사정해서 제가 이제 그걸 뭐 복사를 하거나 수장고에 뭐 들어가는 거 외에는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게 가장 큰 문제인데 제가
연구년 때 일본을 갔는데 일본 국제뮤지엄에 갔더니 외국 연구자도 그 뭐 공문 해갖고서 하니까 수자고를 가서 100년 된 자료를 열람하게 해주더라고요. 그 깎아낸 일본에서. 두 번째는 일본 국회도서관에 갔더니 회원 등록을 했더니 제가 한국 가서 인터넷으로 100년 된 일본 만화책을 열람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도대체 그동안 수많은 그 많은 예산을 계속 집정만 하고 있는 건지, 당장 만화규장각에 뭐 논문 쓸 근거가 맨날 논문 쓸 근거는 칼럼밖에 없단 말이에요. 지금 그 칼럼도 제 칼럼도 없어졌더라고요. 그런 게 문제고, 마지막으로 이거 다른 문제인데요. 저는 리서치도 되게 심각합니다. 사실은 모든 관공서는 실적과 부풀리기를 합니다. 그래야 예산을 많이 타오니까. 여러분이 보시면 알겠지만 문화부의 만화 통계 그 연간 그 통계 연간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시면 해마다 똑같은 틀로 거의 유사한 사회과학 리서치 업체가 계속합니다. 만지론도 그걸 인용하고 KT 연구소의 그것도 사실 부풀리기죠. 일조라는 거.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할 때 물론 이제 전문 업체가 나와야 되지만 사실은 연구재단은 그렇게 합니다. 연구재단에 제가 연구비를 신청하려면 3년 이내에 관련 전공 논문을 3편 이상, 2편 이상 쓴 사람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화에 대해서 하도 모르는 뭐 데이터 업체라든 리서치 업체들한테 니네 책임 연구원이나 이 사람은 반드시 만화 관련 논문을 쓴 사람을 앉혀야 된다라고 조건만 걸어도 최소한 그런 어떤 뭔가 비전문성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저는 들고, 또 하나는 우리들이 비판만 하지 말고 입찰 조건이 이제 업체라는 조건이 있으니까 여기 계신 연구자분들이 협동조합 같은 걸 만들어서 직접 이제 입찰을 해서 저희들이 이제 어떤 리서치 사업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하신 디지털 데이터랑 기존에 제가 볼 때는 한 쌓아놓으면 달나라까지 갈 수 있는 엄청난 그러니까 PDF만, 그러니까 종이로만 복사를 해도 저만 해도 몇만 개 데이터를 이제 요격을 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 제기가 사실 오늘 처음입니다. 저희가 이제 일부 서너 교수님이나 저나 관심 있는 사람들이 지원에 물어는 봤으나 처음으로 이렇게 제기하는 것이고, 작년 토론회 같은 경우에서는 당위성만 얘기했지 만지론의 문제를 사실은 이게 벌집 같기도 하고 괜히 또 그런 것들 사실 건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제기하는 건데, 그래서 디지털 데이터에 아까 문제를 말씀하셨고, 저는 이제 실물 자료라든가 저희들이 20년 동안, 아니 15년 동안 납품했던 그런 데이터도 좀 저는 연구자 말고 일반인한테 공개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누구든 접근이 가능하고, 왜? 그거는 세금으로 저희가 영역을 한 거고 연구를 한 거잖아요. 그 만인의 자산이니까. 그리고 공개된다고 해서 전혀 문제될 것도 없고, 다만 이제 체록이나 해제는 상관이, 체록은 이제 살아계신 분들이 많아서 명예훼손이 좀 걸리는 문제가 있으니 그거 빼고 나머지는 빨리 공개를 하려고 하는 의지 플러스 전문가 자문,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공개 시점을 논의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금 이어서 받을게요. 퀴신 됩니다. 여기. 이어서 받으면 지금 국내에 있는 공공기관, 문화 관련된 공공기관에서 연구 용역이나 연구 자료나 리서치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유일한 기관입니다. 그게 일반 연구자, 일반인 기업체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그게 그렇게 공개가 되어야지만 연구자들이 성실하게 그것에 대한 납품도 하는 것이고, 과연 이게 제대로 된 건지 안 된 건지 우리도 검수라는 걸 들어가보지 검수에서 떨구는 확률은 거의 없죠. 왜냐면 담당 공무원들이 떨구게 되면 그들도 페널티를 받으니까 굉장히들 어려워합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검증은 공개되고 난 이후인데, 지금 만진의 경우에는 어떤 것도 공개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고서를 낸 것조차도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진짜 아이러니한 것은 우리가 아카이브 사업에 이렇게 많은 돈을 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화 규장각이 아까 칼럼 말씀하셨지만 칼럼 쓴 것이 인터넷에서 검색이 안 돼요. 그 규장각을 찾아 들어가서 그 칼럼 섹션을 들어가야지 볼 수 있습니다. 즉 정보를 생산하고 공유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건 정말 치명적입니다. 근데 몇 번 문제 제기를 해도
뭉부답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왜 그러는지 그 부분이 좀 아쉽고요. 아까 아카이브 사업 관련돼서 저도 좀 말씀을 드리면 좋습니다. 뭐 돈이 시간이 더 걸리고 뭐 원칙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두 가지 원칙은 확립되어 있어야 된다. 적어도 이게 10여 년간 사업이 되었다면 축적 과정에서 저작권 문제는 어떻게 하자. 혹은 그것에 관련된 위원회가 조직돼서 지금 이렇게 논의 중에 있다까지는 나와줘야 된다는 거죠. 그게 없이 어떻게 아카이브의 축적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 그러면 결과물은 어떤 식으로 공개할 것이냐. 그 공개에 대한 원칙도 지금 서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축적도 안 돼 있어, 공개도 안 돼 있어. 가시적인 성과는 둘째치고 그것에 대한 원칙조차 명확히 알려져 있지 않다면 이게 공공 데이터로서 무슨 아카이브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 얘기할 때 지금 윤 선생님은 앞에 여러 가지도 다 아카이브의 기본적인 데이터로 들어갈 수 있다. 들어갈 수 있죠. 근데 어떤 분들은 아니야, 그게 아니라 만화 원천자료 로 데이터만 들어가는 거야. 이것조차 합의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10여 년 동안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해왔다는 겁니까? 근데 더 재밌는 거는 사업은 끝났는데 결과 보고서 그건 솔직히 실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무슨 이런 복마전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아까 우리 김 선생님 발표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만 첨언을 하면 사업에 있어서 지금 지난 10여 년간 진행해왔던 사업이 크게 변화가 없다는 게 저는 제일 큰 문제가 같아요. 시장 환경은 10여 년 동안 얼마나 많이 바뀌었습니까? 그걸 진행하고자 한다면 당연히 시의성에 맞추어서 모든 게 기민하게 다 바뀌고 조변 섞여야 되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필요성에 대해서는 바꿔줘야 되는데 그런 변화가 거의 없다는 거. 또 사업 성과 나온 것에 대한 유효성 평가가 없는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한 시의성과 유효성에 대한 부분도 명확히 좀 지적할 필요가 있고 또 분명한 거는 이게 만진 자체가 국가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시의회 또 시예산이 들어가는데 과연 만진이 부천시에 어떤 성과를 내주고 있는 것이니 부천 시민에게 어떤 혜택을 주고 있는 것도 분명히 좀 지적을 할 필요가 있다. 부천시가 너무 부유한 시여서 우리 예산 가지고 우리는 국가의 만화를 진흥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냥 쓰세요 이렇게 내는 게 아니라면 그 부분에 대한 성격 규정도 이제는 해야 된다. 그렇죠? 아까 윤 선생님이 20여 년간 고생했죠. 문제는 고생이 성과로 드러나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적폐가 됩니다. 적폐 취소입니다. 이거 뺍시다. 예, 예민한 용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명확히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비와 국비의 경우에 사업 성격이 이렇게 다르다. 그럼 그 사업 성격에 맞춰서 할 수 있는 인력이나 할 수 있는 사업 성격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규정해요. 그거는 만진의 정체성과도 저는 연관이 된다고 봐요. 그래서 재밌죠? 숱한 예산이 매해 들어가고 있지만 성과는 나온다는데 어디서도 확인할 수 없고 또 사업 성격은 이게 국비 성격인지 시비 성격인지 구분되지 않고 그런데 모두 고생하고 있고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은 다 아쉬운 소리하고 누구도 행복하지 못한 진흥기관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많아서 아까운 거죠. 그러니까 누구도 사실은 부천이 만화도시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반기를 들지 않습니다. 당연히 부천은 만화도시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부천은 최고의 만화도서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천 시내에,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부천 시내에 있는 도서관들은 다 만화도서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도서관은 흔하지 않거든요. 웬만한 도서관들은 사실은 만화책을 거부하기 쉽습니다. 근데 부천시에 있는 도서관들은 만화도서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만화도서를 가지고 있고 만화도서를 가지고 상도 주고 이러고 있는 도서관이잖아요. 그래서 여러 번이나 요청을 드렸죠. 그러니까 만화도서관 적어도 전국에 있는 사서들 대상으로 한 이 어떤 만화책으로 어떤 만화 교육 프로그램을 어떤 시민들 대상으로 하는 그런 거를 좀 시범적으로 좀 해보시고 프로그램이 좋으면 부천시에 있는 다른 도서관과 전국에 있는 도서관을 뿌려줘라. 그러면 얼마나 이 모든 전국의 시민들이 이것은 부천에서 시작한 이런 프로그램이고 이렇게 그 만화책을 보고 즐기고 읽어내고 만화책이 단지 또는 뭐 웹툰이 돈을 벌어서 중요한 게 아니고 돈 버는 중요하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문화적으로 좋은 시민이 되는데 이렇게 좋은 역할을 하는구나 라고 이제 전국적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많은 자원을 가지고도 프로그램이 없는 거예요. 만화 도서관 자체에 거의 없습니다. 만화 박물관도 마찬가지예요. 박물관 예산이 거의 1년에 5억, 도서관에 5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보이는데 섞어서
근데 과연 그걸 어떤 프로그램들을 돌리고 있느냐. 그냥 자, 전시해서 끝? 뭐 이런 게 아니라 그거를 과연 부천 시내에 또는 타 도시에 어떤 것들을 주고 있느냐,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느냐, 뭐 이런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만 어떤 만화의 어떤 뭐 문화적인 예술적인 권위가 점점 더 올라가고 그런 것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부천에 있는 만지런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고 그럼 점점 더 시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프라이드를 가지고 우리 세금으로 이 기간에 이렇게 지원하는 게 아깝지 않다 이렇게 될 텐데 지금은 사실 공간을 가지고 있지만 하드웨어를 가지고 있지만 소프트웨어가 거의 들어가지 않고 심지어 언제부턴가는 한 몇 년 전부터는 시의회에 보관한 자료 중에서 구입한 도서 자료, 보관 자료 다 사라졌습니다. 보고를 안 하더라고요. 그냥 싹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 많은 도서를 보유하고 있는데 왜 자랑하지 않지? 이런 고민도 들게 되셨습니다. 아니 하다못해 지금 한양대도 만화 아카이브를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 이조교가 그 옆방 조교인데 거기도 매년 몇 천만 원, 뭐 적을 땐 몇 백만 구입을 하면 매해 리스트업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공유를 시켜요. 있으니까 와서 봐라. 이 정도도 하는데 무슨 이 국가들을 대표하는 것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프랑스에서 저걸 했었죠. 유네스코 창의도시 위원회를 해가지고 관련해서 이제 그 만화 관련 기관들끼리 앙골렘에서 발표하고 저는 이제 부천 자료를 발표하기 위해서 그 시를 통해서 만들어내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현재 지금까지 추정한 만화 자원이 얼마나 되는지 달라 하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담당 직원이 없대. 아니 담당 직원이 없으면 가지고 있는 자원이 얼마인지를 모릅니까? 그래서 아니 농담하지 말고 저기 모른대요. 결국 나중에는 직접 연락하지 않고 담당 직원을 찾아가지고 다른 분한테 여쭤가지고 대학이라도 숫자를 달라 이렇게 해서 받아서 발표를 했었거든요. 네,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약간 첨언을 하자면 지금 몇 년 전 일이긴 한데 지금도 크게 달라지진 않았을 것 같은 일화가 만화도서관 쪽에서 일단 수장고에 들어가 보려면 어떤 신청을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게 필요하다라고 하려면 있는가는 일단 파악을 해야 되니까 검색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자료가 있다라고 하는 걸 찾기 위해서는 어쨌든 검색을 해야 되는데 그걸 찾아보기 위해서도 일단 부천까지 와야 되는 거예요. 일단 도서관 안에 있는 컴퓨터에 가서 그거를 직접 찾아봐야지 나오는 겁니다. 이게 웹에서는 접근이 안 돼요. 있다라고 하는 걸 확인하는 것조차도. 저같이 어쨌든 간에 전철로는 2시간 반에서 3시간을 해야지 와야 저기 뭐 윤기원 교수님 앞에서 너무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전철 타고 2시간 반 넘게 걸리는 입장에서는 이거 고역이거든요. 일단 그거부터도 안 돼 있다라고 하는 시점에서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바꿔 얘기하면 지금 이게 API 문제 이전에 리스트업 자체부터도 이제 문제가 돼 있다는 거 모른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정리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당장 오늘 7시에 제가 가야 될 강의에서도 주장하는 게 집에 있는 폴더에 있는 내용부터 좀 리스트업을 해라. 안 그러면 망한다 이거든요. 근데 지금 기관 차원에서도 그게 안 돼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런 문제가 좀 있을 것 같고 일단 발표했을 때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이게 만화 디지털 컨텐츠 아카이브잖아요. 원래 그렇게 하다가 지금 웹툰 디지털 아카이브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하지만 지향점 자체는 크게 변하지 않았어요. 결국 그러니까 여태까지 쌓아놓은 거랑 도서관 자료하고 이런 것들 다 검색할 수 있게 통합 관리를 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하는 지향점 자체는 크게 달라지지 않는데 이름을 바꾸고 그래가지고 지금 내놨어요. 이름을 바꾼다라고 하는 건 어쨌든 간에 지향점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에 굉장히 중요하게 결부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결국 아무것도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죠. 웹툰에 집중해라 그것도 안 되고 있고 그럼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하느냐 하면 그것도 안 되고 있고 그런 거죠. 이름 바꾸는 게 문제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일단 좀 그러니까 자료 좀 리스트업 하는 것부터 좀 어떻게 좀 하자라고 주장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거죠. 아카이브 관련해서 제가 직원들한테 여쭙기도 하고 그러기도 했었습니다만은 담당 직원 말고는 모른대요. 그게 답이에요. 접근할 수가 없어요. 다른 직원들이 접근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요거 관련해 가지고 물어볼 수 있는 그 아카이브 담당자가 누구냐라면 저희 쫓아낸 사람입니다.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일단
그래서 안 가르치는 거 아니야?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직원들은 모르시는 거예요. 진짜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말 한마디만 덧붙이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 생각이, 제가 원래 개발자 출신이라 가지고 그 컴퓨터에 대해서 늘상 이제 얘기를 합니다만은 최소한 인터넷에서는 검색되지 않은 정보는 그냥 없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아까 그 임자 선생님 발표 중에서 저희 이제 한참 시끄러웠던 작업실 그 공간 대여 게 있잖아요. 이제 약간 빠지신 게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 추가 설명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 새로 들어온 업체들의 성격과 그리고 공실 문제, 그리고 그거 한번 추가로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이제 발표 자료에 들어갔던 내용인데요. 이제 페이지 수로는 25페이지에 들어갔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체크했던 내용이 이제 퇴실 조치가 된 공시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나를 좀 살펴봤는데요.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XR 요즘 이제 증강현실이 이제 워낙 이제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XR 글래스라든가 MR 글래스라든가 이런 전자부품 광학기기를 제조하는 회사나 아니면 이제 전혀 이제 좀 만화와 직접적인 어떤 연관관계가 없는 그런 업체들이 이제 다수 입주를 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이제 만화영상 산업 단지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이제 단지 이제 만화만 집중해서 할 거냐 아니면 관련 유사 이제 그 장르까지 포함시킬 거냐의 어떤 문제도 있지만 현재도 이제 공실이 계속적으로 이제 한 3-4기실 정도 발생을 하고 있고 그런 어떤 공간들을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계획에 이게 어느 하나의 어떤 로드맵상에서 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정작 그간 이제 오랜 기간과 이제 재원을 들여서 육성시킨 이제 기업과 그런 매체사들을 퇴실 조치시키고 이제 들어온 기업들이 이제 만화와 직접적인 어떤 연관관계가 없다고 한다면 향후 5년 뒤, 10년 뒤에 어떤 만화 도시로서의 부천의 그 브랜드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 좀 어려운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퇴실 조치로 인한 어떤 부천시를 떠난 기업이 과연 다시 진흥원의 신뢰감을 갖고 돌아올지 그거에 대해서 앞서 이제 한상준 교수님께서도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그런 어떤 FGI 조사라든가 이런 면밀한 조사가 좀 이루어져야만 앞으로 이제 5년 뒤, 10년 뒤 어떤 중장기적인 미래를 그릴 때 좀 명확한 비전 제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발언 기회를 주신 김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사실 이제 조직 진단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기관에 가장 이제 내밀한 데이터가 사실 필요합니다. 근무 시간에 어떤 초과 근무 시간이라든가 업무량이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규정과 규율에 있어서도 사실 그냥 지금 현재 우리가 공시된 자료, 경영 공시된 자료만 보는 게 아니라 그간에 어떠한 맥락상 안에서 이게 개정이 되어 갖고 이게 어떠한 의도성을 가지고 있나라는 것을 추적을 해야 되는데 앞서 아카이브 사업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 규정과 규율이 어떤 기관은 사실 그런 게 어떤 규정 개정이 되면 그게 차곡차곡 잘 쌓여져 있는 기관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만화영상진흥원을 봤을 때 현재 지금 가장 최근에 업데이트된 개정된 규정과 규율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맥락 파악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는 것은 이제 좀 사실이고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공공 어떤 기관으로서 이제 출연 기관으로서 가질 수 있는 어떤 기관 경영의 어떤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강사에서 지적이 된 사항도 있지만 이제 새롭게 들어온 업체들 중에서 사업자 등록증 주소를 옮기지 않은 경우도 4군데가 이제 발견이 됐죠. 그런 경우도 있었고 지금 이제 여기 보시면 제조업, 의류, 그다음에 무대 장치, 전자 부품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전에는 공간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몇 개만 약간 이제 만화와 아주 밀접하진 않지만 상관적인 업체들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바뀐 업체들의 상당수가 만화와의 상관성이 되게 떨어져서 이런 부분도 사실 굉장히 좀 비판의 여지가 있는. 왜냐하면 그래도 들어오고 싶어 하잖아요. 비즈니스 센터나 이런 쪽에 들어오고 싶어 하는 작가들이나 업체들이 꽤 많으실 텐데 그런 부분에서 좀 점검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임평 선생님 발제로 자연스럽게 넘어가서 저도 법에 대해서 좀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이제 저희가 이렇게 외부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로 실제로 그 내부 문제를 파악하기는 상당히 어렵지만 그래도 앞서서 그 인사위원회라던가 그 규정들을 검토를 살짝 해주셨어요. 근데 20페이지에 있는데 거기서 보면은 결국 이사회 구성이 인원추천위원회랑 그리고 인사위원회를 결국은 이제 다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 이사회와 임원추천위원회와 그리고 그 징계위원회들 인사위원회 이쪽 세 개가 이 직원들의 그 인사에 다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렇게 표로 봤을 때 이제 이사회 구성이 너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고 제가 여기에서 이제 조금 더 덧붙이고 싶은 내용은 사실은 저는 2017년 7월부터 2019년 7월까지 2년 동안 이사를 했었습니다. 뭐 오래 한 적이 없어요. 오래 하고 싶지도 않았고 근데 2년 동안 하면서 이제 안종철 이제 전 원장님하고 신종철 전 원장님 두 분 다 이제 겹치는 그 시기를 보냈어요. 근데 지금 만진원에서 제가 가장 아주 단순한 문제죠. 저도 이제 직장을 다니고 있고 직장을 다니는 사람 입장에서는 인사라는 거는 거의 목숨과도 같은 거고 너무너무 중요한 거고 그러기 때문에 그게 공정하게 공평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걸 다들 바라요. 모든 직장인들이. 그런데 이제 제가 그때 2년 동안 겪었던 일들 중에는 그러니까 뭐 중징계를 분명히 받아야 되는 사람이 경징계를 받고 그리고 경징계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 중징계를 받고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사를 할 때마다 상당히 그 원성이 오고 가고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아까 신희숙 이제 회장님도 오셨지만 그때 그런 이제 싸움 속에서 만들어진 게 2019년 2월에 조직혁신위원회였었어요. 근데 이 조직혁신위원회에서도 결국은 만진원에 권고를 한 거죠. 네. 뭐라고? 그러니까 공정한 인사제도를 시행하고 두 번째는 엄정한 조직 쇄신을 위해 인적 청산을 하라. 이 두 가지가 메인이었었어요. 그 얘기인즉슨 이 내부적으로 그렇게 인사 공정에 있어서의 불평등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각 뭐 이렇게 추천받은 분들이 이런 권고안까지 만들어서 발표를 했던 적이 있었죠. 근데 지금 22년도 오늘 와서 저는 사실은 임기가 끝나고 나서 임기 종료 후에 그 연임을 안 한 거예요. 연임을 안 하고 이제 잘 되겠지. 그리고 왜냐하면 이제 그때 이게 인사의 어떤 불공정에 있어서 가장 이렇게 화두가 됐던 분이 계셨었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또 그 대학에서 또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뭐 잘 이제는 진행이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최근에 이제 불거지는 문제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이런 규정들이 결국은 이 규정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를 잘못된 방향으로 운용하는 사람들의 문제라는 걸 만진원의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게 왜 그러냐면 결국은 지금 조직 구성원 간의 불신이나 결국 뭐 불공정 이런 것들이랑 다 맥락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결국은 조직이 어떤 식으로 가냐면 그러니까 부패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부패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고 이게 장기화됐을 때는 사실은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없어지고요. 그리고 사실 저희가 만화포럼도 9년이나 했는데 오늘 이 자리를 겨우 만들었어요. 그동안은 믿었어요. 잘 하겠지. 잘 굴러가겠지. 그런데 결국은 저도 뭐 학교에서 가르치는 일만 하고 만화포럼도 나오고 뭐 이사도 나오고 그래서 했는데 결국은 어떠냐면 지금 만화포럼 위원분들을 오히려 해산시키고 또 하나는 이제 그러한 갑질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성명서를 내건 업체들이 지금 뭐 4개가 공식이라고 하지만 그분들을 저희와 비슷한 상황과 똑같이 내쫓은
그런 상황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들이 공정해야 된다라는 게 가장 원칙적이고 기본적이고 상식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단순한 그 명확한 것들이 서 있지가 않으니까 지금 10년이 지나든 아니면 제가 이제 이사 임기가 끝나고 나서도 지금 같은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게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실제로 뭐 만진원에 대한 애착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닌데 이 자리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죄송스럽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만진원이 미치는 만학의 영향을 생각해 볼 때 이거를 그냥 무시하기에는 어렵지 않나. 그래서 인사에 있어서 투명하고 공정한 체계가 이루어져야지만 만진원이 앞으로 그러니까 뭐 부패하지 않고 그리고 본연의 자세를 잘 지켜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혁신안에 대해서 혁신위원회 조직 공고안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현 원장님의 임기가 올해 말까지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연임하실 건지 아니면 새 원장님이 들어오실 건지 이게 아마 결정이 되는 시기가 올 하반기부터 아마 논의를 시작할 건데 저희는 좀 뭐랄까 그러니까 지금 이 조직에 어떤 원장이 필요한가에 대한 그런 논의나 아니면 이 선정 과정에서 본인의 정견을 밝힌다라든가 업무계를 밝힌다라든가 요즘 공개 토론을 한다라든가 그러니까 대중적으로 그러니까 그냥 인사위원회 안에서만 임원추천위원회 안에서만 그냥 논의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적어도 어떤 이 문제를 가지고 있는 조직이 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본인의 계획을 좀 대중적으로 밝혀보는 그런 기회를 좀 제시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 것 같은 생각까지 듭니다. 물론 뭐 저희가 다음 원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자리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조직 혁신위가 만들어지려면 전에 만들었던 수준보다는 훨씬 더 구체적인 수준으로 만들어져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은 좀 들고요. 직원을 평가함에 있어서 지금은 다들 이렇게 원장과 실장과 부서장이 이제 직원들을 평가하는 구조만 되어 있지만 좀 이렇게 오히려 그 직원들이 부서장과 이것을 평가하는 그거를 뭐 인사 고가로 활용하진 않더라도 이렇게 참조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제도도 좀 필요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조금 더 조직이 어쨌건 여기도 사람들이 일하는 곳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런 막 논의들이 막 불거질 때마다 도대체 만진원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멘탈이 괜찮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매일 출근해서 가야 되는 사람들이 너무 힘들지 않을까? 저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었어요. 제가 이사를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이제 더 이상 연임 못하겠다고 이제 관뒀는데 그때 어떤 직원 한 분이 이제 찾아오셔서 뭐라 하셨냐면 저희가 틀린 걸까요? 그러더라고요. 저희가 틀렸고 지금 이제 그 권력을 가지신 분들이 옳은 걸까요? 아무리 오랫동안 이것이 틀렸다고 얘기해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데 이게 우리가 틀렸고 저 사람들이 만든 건데 우리가 착각하고 계속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닐까요? 이런 질문을 해서 굉장히 좀 마음이 짠했던 이제 그런 기억도 남아있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예정된 시간이 원래 5시까지예요. 빨리 안 끝나면 또 박 교수님이 화내시거든요. 5시 안 끝내신다고. 그럴 위험이 있어서 얘기 안 하시는 분들 좀 뭐 그렇게 강제를 하실 필요는 없고 하기 싫으면 안 하시면 되니까요. 저희가 만지런도 아니고 빼주세요. 네. 혹시 저희 프로에 계신 분 중이나 다른 분들 중에서 뭔가 이렇게 좀 더 코멘트를 하시고 싶다거나 이러시면 네, 권혁주 대표. 네, 저 웹툰작가협회 권혁주라고 하고요. 뭐 진흥원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수년 전부터 계속 작가들 사이에서도 많이 이슈가 됐었고 오늘 이 자리는 근데 항상 문제가 뭐였냐면은 그래서 뭐가 문제인데 라고 하면 이렇게 딱히 뭔가 이렇게 어디 가서 얘기하기 힘든 너무 지역적으로 들리는 약간 뭐 무슨 누가 뭐 어땠다더라 이런 게 좀 늘 좀 아쉬웠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뭔가 좀 문서화되고 뭐 정확한 문제 지적이 좀 자료로 남을 수 있게 돼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저는 환영하는 마음이고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냥 아까 말씀 듣다가 이제 아카이브 관련해서 제가 꼭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다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아카이브 문제는 작가들도 수년 전부터 계속 진흥원에서 한다더라 하는데 계속 한번 제가 토론에 나가서 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야 한다. 근데도 계속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실제로 결과도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카이브 사업은 이제 더 이상 진흥원이 손대서는 안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신뢰가 무너졌고요. 앞으로는 아마 지난 10년 동안 못했는데 아까 그 서창희 선생님께서 이렇게 제언을 해주셨는데 지금부터라도 어떻게 좀 잘 해보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지만 저는 사실 작가 입장에서는 더 이상 진흥원 못 믿겠다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다면 저는 그 부분을 꼭 인지해야 될 거예요. 이거는 단순히 자료를 기록으로 남기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요. 작가들의 저작권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카이빙을 어떻게 자료를 모을 것이냐로 접근해서는 안 되고요. 작가들의 저작권을 어떻게 우리가 뭐 카테고리화하고 요즘에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웹툰 식별 체계, 웹툰만을 고유한 식별 체계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 부분에 그쪽으로 접근해야 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그거는 더더욱이나 진흥원에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제가 그냥 지난 한 10년간의 인상 비평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포럼에서 그 작가들의 저작권을 어떤 식으로 접근할 것이며 또 고유한 식별 체계 시스템을 어떻게 만드는 것이 좋은지 그런 쪽으로 좀 연구를 좀 해주신다면 오히려 문화부와 같이 진행을 해서 그리고 좀 더 생산적인 단순히 진흥원이 뭘 잘못했다 꾸짖는 게 아니라 진흥원이 해야 할 일을 오히려 이곳에서 좀 더 선도적으로 앞장서 주시면 어떠실까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사실은 그 나름대로 이렇게 그 주제에 대해 그러니까 제2회 연구 주제에 대해서 제안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부천 문화도시와 만화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최근에 이슈가 되는 웹툰 식별, 도대체 이 웹툰 식별 체계란 무엇인가? 그냥 이렇게 또 냅두면 또 희한한 시스템으로 또 가버리는 게 아닌가라는 고민이 살짝 드는 게 있어서 그러니까 선언적으로 그냥 웹툰 식별 시스템이 아니라 그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라는 것도 저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주제는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가 이제 문제고 저희가 이제 어느 만큼 시간이 될 것인가도 이제 문제인데 저희 뒤에 앉아 계시는 신입 멤버들과 함께 만화 연구와 비평 멤버들과 함께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듭니다. 혹시 성수현 대표님이나 사목장님이나 코멘트 내지는 질문하실 게 있다라면 딱히 그 코멘트 뭔가 길게는 말을 못하겠는데 앞에서 사실 다른 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작가들 입장에서는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정말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가 항상 혼란스러웠거든요. 사실 지금은 많은 작가들에게 정말 진흥원은 공포라는 느낌이 더 강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사실 진흥원에 지금 여기에서 말은 못하지만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들이라던가 어떤 대립이라던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항상 어떠한 이런 문제 제기를 정치적인 어떤 스탠스로 몰아가는 그런 태도들 그런 거에 좀 여러 회의감을 좀 많이 느끼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할까라고 좀 고민을 하다가 어쨌든 국비가 굉장히 많이 진흥원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문체부 측에다가 항의를 해도 문체부에서는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건 지자체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라고 말하면서 책임을 방기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부천시에다가 하게 되면은 부천시는 사실 소통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진흥원이 이렇게 개선을 해야 된다고 제언이 나오고 하고 있지만 이런 개선들을 진흥원에게만
막대할 상황인가? 어떤 다른 위에 있는 기관에서 뭔가 이런 개선들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이 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토론의 자리가 딱 이제 연락을 받았을 때 저는 너무 신이 났거든요. 어떠한 말씀을 해주실까. 그래서 사실 이 토론회가 2번이 되고 3번이 되고 계속해서 좀 반복이 돼서 지금 이 실정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작가님들도 좀 많이 알게 되시고 그렇게 해서 좀 도움을 받고 개선이 되고 했으면 좀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혹시 우리 저기 만협에서 만협 국장님이나 아까 부회장님 계신다고 말씀 들었는데요. 네. 아니 억지로 안 하셨는데 편하신데요. 네. 마이크 쓰셔야 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가서 저희들이 어쨌든 작가들이 모여있으니까요. 같이 한번 의논해보고 거기를 맞춰서 저희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 저희 사실은 오늘 좀 자료가 저희 굉장히 짧은 시간에 준비한 것이기도 하고 그래서 또 저희가 또 연구자들이다 보니까 아주 깊숙하게 행정에 대해서 이해가 좀 부족한 부분도 저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족할 만한 결과인가라고 하면 좀 부족한 부분도 있어서요. 그래서 아마 이 토론회 끝나고 나서 특히 잘 보이지 않는 보안들은 절대 볼 수 없는 이 작은 자료나 이런 것들을 좀 수정을 해서 오늘 토론한 내용이랑 같이 PDF로 만들어서 작가협회들에게 제공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선생님들께서 이제 다른 작가 선생님들과 논의를 하실 때 기초적인 자료로 활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저희 이제 2차 토론회는 뭐가 될지는 또 저희들끼리 한번 논의를 해보고 그렇게 좀 고민을 계속 해보겠습니다. 네, 의원님. 두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부천시 만화에 대한 지표조사는 반드시 매년 혹은 뭐 2년에 한 번 격주난으로 진행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애니메이션 업체들도 좀 생기고 가고 뭐 이러고 있거든요. 그 세계적으로 기기계의 성형술 거의 부천에서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태로 끝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만화영상 진흥 원장의 리더십과 관련한 운영 체계에 대한 거는 임기가 끝날 때쯤 새로운 임기가 시작하거나 혹은 뭐 원장을 선임할 때쯤에는 이야기를 좀 한번 집대성에서 해야 되지 않냐 싶어요. 한 2년의 운영 성과나 이야기들을 좀 하고 거기에 대한 평가를 문체공원에서 나오고 공식적으로 초청해서 하든 안 온다면 또 따로 하든 이렇게 해서 구체적 개입을 정책적으로 해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두 가지는 협의해서 안 들어가면 다음에 시의회가 또 누가 시의원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되면 이런 토론회 자리를 정례적으로 운영하는 건 저희들이 도움을 드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 이상입니다. 예, 오늘 정말 저희 사실은 포럼 저희보다 훨씬 더 젊은, 저는 이제 이미 머리가 하얗고 더 젊은 교수님들이 포럼 위원으로, 그러니까 제가 제일 화가 나는 부분은 저 같은 싸움닭이 있을 때는 건드리지 않다가 제가 나가자마자 얼마 안 돼서 포럼 위원들을 다 포럼 해체했다라는 이 사실이 너무나 좀 화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강한 자들한테 굉장히 강하고 상대적인 약자들한테는 이렇게 뻔뻔하게 이렇게 말 다 이래나? 이렇게 그런가? 다 이해하셨어요. 네. 그렇게 하는 게 굉장히 좀 화가 나서 사실은 다들 바쁘신데도 이렇게 저희끼리 모여서 누가 예산을 주건 말건 상관없이 우리끼리 정한다면 뭐 학교 공간이라도 빌려서 토론을 하겠다라고 시작한 모임이었습니다. 근데 다들 많이 도와주셔서 어쨌든 틀도 있고 이렇게 좀 보기 좋은 이렇게 토론회가 된 것 같아서 굉장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제가 참 이렇게 사회자도 아닌데 일단 그 종합 토론회 이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한성현 교수님 비롯해서 토론자로도 수고해 주셨습니다. 오늘 2시부터 장시간에 걸쳐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끝까지 자리를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얘기의 핵심은 어쩌면 굉장히 간단한 것일 수 있습니다. 즉 누구나 동의할 수 있고 또 예측 가능한 질서가 좀 더 보편적으로 우리에게 적용되었으면 좋겠다. 특히 공공기관으로서의 성격은 그것이 바로 핵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 원칙 자체의 균열이 생겼다는 부분에 대한 지적, 그게 오늘 토론의 혹은 발제의 가장 핵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모두 오늘 진행해 주신 토론과 발제와 토론은 우리 저쪽에 있는 촬영자가 예쁘게 편집해서 유튜브에 공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까 한상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이 발표 자료집도 PDF 형태로 바꿔서 유튜브에도 함께 제공을 하는 형태로 하겠습니다. 모든 공공 토론, 발제 이런 것들은 누구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본 것에 대한 토론이 또 이루어질 때 그 토론이나 발제가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진단과 해부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세계의 그 대사를 조금 패러디해서 말씀드리면 정말 만화 보기 좋은 저녁입니다. 예.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해가지고 진짜. 고생하셨어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하지 말고. 그 저희 밥 먹으러 가는